개념서가 42쪽이네요. 42쪽. 42쪽입니다. 지울까요? 지울게요. 지수 함수를 가볼게요. 자, 보시면 얘들아 일단은 지수 함수를 볼 건데요. 함수가 정해지려면 우리 x값을 하나를 대입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함수값 y가 몇 개가 정해졌을 때 우리가 함수가 성립해요? x를 대입을 했는데 함수값이 2개 이상이 정해지면 그때 우리가 함수가 성립하지 못하잖아요. 그쵸? 근데 뭐 예를 들어서 a의 x제곱이라는 값을 좀 봅시다. 그럼 내가 x에다가 1이라는 값을 넣고 실수 x값을 하나 넣으면 a의 x제곱이라는 값이 하나로 딱 정해지죠. 그래서 내가 이 a의 x제곱이라는 값을 함수 y로 둬서 y는 a의 x제곱. 근데 변수 x가 지금 지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밑을 a로 하는, 자, x값에 따라서 a의 x제곱의 값이 하나로 딱 정해지잖아요. 그때 우리가 얘를 y는 ax제곱 밑줄 쳐주시고요. 얘를 a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지금 내가 대입할 x값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얘들아? 지수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y는 a의 x제곱이다 라는 지수함수다. 정의역을 일단 먼저 정의를 해볼 건데요. 얘 y는 ax제곱 있어. 얘를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부를 거야. 자, 정의역. 자, x가 얘들아 실수가 들어가겠죠. 우리가 좌표평면에다가 그래프를 그릴 거고 함수로 볼 거기 때문에 자, 지수에는 실수가 들어갈 거야. 얘들아, 우리 앞에서 지수 배울 때 지수가 정수일 때, 유리수일 때, 실수일 때에 따른 밑의 조건이 달라졌죠. 기억나요? 그럼 지수가 실수이기 때문에 지수가 실수이면 밑의 조건이 어떤 조건이 수반이 돼? 밑이? 기억나요? 지수가 실수이면 밑은 반드시 0보다 큰 실수여야 된다. 기억나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이 밑 A는 0보다 큰 실수여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A는, 자, 근데 1이 아닌 일단은 보시고 양수다. A가 반드시 0보다 커야 되고요. 자, 근데 1이 아니어야 된대요. 1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좀 볼게요. A가 1이 아니면 얘들아, A가 1이면 Y는 1 그리고 x제곱 이 형태거든요. 근데 x값에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얘는 계속해서 일정하게 몇이야? 1이겠죠. 맞아? 상수함수로 정의가 돼요. 그래서 지수함수 y는 ax제곱을 다룰 때는 밑의 조건이 1이 아닌 0보다 큰 수여야 된다. 그래서 y는 ax제곱을 정의를 하고 싶을 때 우리는 얘는 a는 1이 아니면서 0보다 큰 값이어야 된다. a가 0보다 커야 되는 이유는 지수 x에 실수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밑의 조건을 맞춰줘야 돼서 그렇고요. 그리고 a가 1이면은 y는 1이라는 상수함수에 그치기 때문에 a에 1을 넣어서 정의하진 않는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됐어요. 네, 얘가 이제 지수함수입니다. 이제 새로운 함수를 배웠으니까 우리가 좌표를 찍어서 그려볼 거예요. 개형이 어떤지. 넘어가 보시면 밑에 볼게요. 얘는 그려볼 거야. 자, y는 ax제곱인데 내가 a에다가 적절한 값을 넣어볼게요. 봅시다. 자, x에다가 얘들아 0 넣어볼까요? x에 0 넣어볼게. 내가 지금 fx는 a의 x제곱이다 라고 두고요. a는 지금 0보다 커요. 0보다 크고 일단은 첫 번째로 a가 1보다도 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a가 1보다도 크다고 생각하고 x에다가 0 넣어보자 얘들아. a가 뭐든지 간에 x에 0 넣어봐. 그러면 지수가 어떻게 돼요? 0 되죠. 지수가 0일 때 이 값은 몇이에요? 무조건 1이야. 그래서 일단 0,1을 지난다. a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단 0,1을 지날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리고 내가 x값에다가 x값을 점점 키울 거야. x값을 키울 건데 제가 뭘 지금 얘기했죠? a가 1보다 크다고 했죠. a가 1보다 커. 뭐 예를 들어보자. a에다가
적절하게 3을 넣고 생각을 해봐. 그럼 지수 x를 키우면 키울수록 3의 x제곱이라는 값은 점점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죠.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지수 x를 작게 만들어 보자. 작게 만들면 이 상태에서 2분의 1 마이너스 1 넣어볼까요? x에 마이너스 1 넣어볼래 얘들아? 그럼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맞아? 얘 몇이야? 3분의 1이야. 됐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넣어볼래요? 그럼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몇이야? 9분의 1이죠. 누가 더 작아? 9분의 1이 더 작죠. 자, 그래 얘는 큰 값을 넣으면 x값에다 큰 값을 넣으면 넣을수록 함수값 y값도 점점 커져. 맞죠? 여기 x값 지수 키우면 키울수록 3의 x제곱은 3의 거듭제곱이니까 점점 커질 거 아니야. 그쵸? x에다가 그러면 0 기준으로 작은 값을 넣으면 값이 어때요? 점점 작아져. 괜찮을까요? 근데 일단 0,1은 무조건 지나. 자, 이 형태에서 봐봐. 얘들아 생각해봐. x에다가 엄청 작은 숫자를 넣어보자. 아주 극단적으로 작은 숫자. 마이너스 900 넣어볼까? 엄청 작은 숫자를 넣었어. 그래서 내가 함수값을 여기서 찍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900을 넣어서 아주 작은 값을 넣는다고 한들 얘가 0보다 작아지니? 0보다 작아지지 않죠. 맞아요? 얘 그래봤자 3의 마이너스 900제곱이어서 얘는 결국에 3분의 1의 900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야. 내가 극단적으로 값을 작게 만들어도 얘는 절대 x축 아래로 함수값이 떨어져서 찍혀지지 않아. 이러한 함수 얘들아 유리함수 기억나요? 우리 유리함수에서 점근선을 정의를 해서 그래프를 그렸었잖아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야. 이 지수함수의 성질 때문에 내가 x값을 아무리 작은 x값을 넣는다고 한들 이 전체 함수값이 0보다 작아지진 않아. 맞아. 그래서 그래프를 개형을 그려보시면 그래프가 봐봐. x값을 작게 만들어 아주 작은 값을 만들어도 x축이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x축 아래에서 함수값 시키지 않아. 그쵸? 그 다음에 x값을 키우면 키울수록 함수값은 점점 커져. 그럼 개형이 어떻게 되냐? 그래프가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근데 처음에 뭐라고 했죠? a가 1보다 크다는 전제하에. 맞아요. a가 1보다 크면 x값을 지수를 크게 만들면 크게 만들수록 함수값도 커질 거고요. 그쵸? x값을 작은 x값을 넣을수록 함수값이 작아져.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아주 작은 x값을 넣는다고 한들 함수값이 우리 지금 확인을 했잖아요.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지지 않아. 0이 되지도 않아. 그쵸? 즉 x축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형태를 띠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야. 맞아? 그럼 제가 이걸 그린 거는 y는 a의 x제곱을 그렸는데 그 중에서도 a가 1이 아니고 0보다 큰 건 지수함수가 반드시 항상 수반해야 되는 밑의 조건이고요. a가 0보다 큰 것 중에서도 1보다 클 때를 내가 일단 그려본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왜 굳이 1보다 커? 그러면 내가 고려를 안 한 게 어디야 얘들아? 0이랑 1 사이죠. 0보다 커. 0보다 크면서 a가 0보다 크면서 1이 되면 안 돼. 맞아? 근데 그 중에서도 a가 1보다 클 때를 그려본 거야. 그럼 나 이제 뭐 고려해봐야겠어?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그려봐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fx가 a의 x제곱이고 a가 1이 되면 안 되고 0보다 커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됐죠? 그럼 얘도 그러니까 생각하기 편하게 a에다가 적절한 값을 넣어보자.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 2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fx가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0부터 넣어볼까 얘들아? 0 넣어보자. 0 넣으면 지수가 0이기 때문에 얘 무조건 1이죠. 그럼 내가 지금 그릴 gx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상관없긴 한데. 됐죠? 그럼 이 gx는 0,1도 마찬가지야. 반드시 지나. 여기 지나겠다. 괜찮을까요? 자, 그 상태에서 x값 키워볼게요. x값 크게 만들어보자. 지금 x값 커진 거야. 그쵸?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이죠? x값 키워보자. 2 넣으면 어떻게 돼요? 4분의 1이죠? 봐봐. x값 크게 만들었지? y값 함수값 어때? 더 작아졌어. 자, 왜? 얘들아.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이야. 1보다 작은 값을 거듭해서 계속해서 곱하면
그 값은 분모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점점 값은 작아지는 거야. 결과값은. 이해되세요? 그러면 f에다 3 한번 넣어볼까? 3 넣으면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8분의 1. 함수값 어때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점점 작아지죠? 근데 내가 x값에다가 점점 큰 값 넣었어. 그럼 밑이 1보다 작으면 이런 성질을 띠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점점 작아진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작은 값을 넣어보자. x값에다가. 마이너스 1부터 넣어볼까요?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지수에 마이너스 1 들어가죠? 맞아? 얘 몇이야? 2죠? 괜찮을까요? 역수 취하면 되니까. 이번에는 x값 작게, 더 작은 값 넣어보자. 자, 여기서는 아까 제가 x값을 점점 큰 값을 넣었어요. 그쵸? x값이 증가할수록 y값은 감소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x값을 감소하면은 어떻게 써야 되더라? y값은 증가하겠죠? 얘랑 같은 양상을 띌 테니까. 맞아? 그럼 또 해보자.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야. 얘 몇이야? 4. x값 나 점점 작은 값 넣고 있는데 x값은 점점 작아지는데 함수값은 어때요? 점점 8이 난가요? 점점 커져요. 맞아? 그럼 보세요. 얘는 gx는 큰 x값을 넣으면 넣을수록 점점 작아질 거고 작은 x값을 넣을수록 큰 값이 나오는 거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여기다가 내가 겁나 작은 숫자를 넣어볼게. 마이너스 99를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99 넣으면 얘들아 2분의 1에 마이너스 99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 얘한테 줘봐. 그럼 얘는 2의 99제곱이야. 숫자가 겁나 커요. 그쵸? 그럼 얘 x값 점점 아주 작은 값을 넣는다고 한들 얘는 어때요? 점점 계속 커져요. 끝도 없이 커지죠. 맞아? 자, 그리고 여기다가도 넣어볼게요. 아주 큰 x값을 넣어볼게 얘들아. 100 넣어봅시다. 맞아? 100 넣으면 어떻게 돼? 2분의 1의 100제곱이죠. 어때요? 숫자가 처음에 내가 큰 x값 넣었을 때보다 아주 훨씬 작아졌어. 작아지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여기다가 양수 아주 큰 값을 넣으면 이 거듭제곱 값이 아주 미세하게 작아지긴 하지만 절대 0이 되진 않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x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함수값이 점점 작아지지만 2분의 1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양수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절대 함수값이 0보다 작아지진 않아. 괜찮을까요? 그러면 그래프 양상이 여기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얘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우리 그래프가 어떤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 직선을 뭐라고 불렀죠? 유리함수에서? 점근선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지수함수도 점근선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a x제곱은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1보다 클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범위가 나뉘어요. 밑이 1보다 크면 x값이 증가하면 밑이 1보다 클 때가 지금 주황색 그래프일 때예요. 그 다음에 밑이 파란색 그래프는 밑이 0보다 큰 거는 지수함수가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되는 조건인 거고 지금 파란색 조건은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이때는 x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y값 어때요? 감소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주황 색깔 그래프는 a가 1보다 클 때 x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y값 함수값 어때요? 또 증가해요. 그 다음에 x값 감소하면 y값도 감소해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지수함수는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냐 혹은 1보다 크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x값이 작아지면 얘들아 둘 다 마찬가지로 x축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아? 그래서 점근선 x축 즉 이 직선은 y는 뭐? x축 얘들아. 점근선 표시해 두시고요. x축 직선 y는 0이다. 근데 지금 이 문장은 얘들아 x값이 작아지면 x축이 한없이 가까워진대. x축이 작아지면 x값이 한없이 가까워진대. 지금 0보다 크고 a가 1보다 작을 때 이 개형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 밑에 보시면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그래프에 대한 건 제가 지금 방금 설명을 한 거고요. 저기 보시면 A값의 범위에 따라 그 아래에 보시면 아랫문단이거든요. A값의 범위에 따라 밑줄을 쳐주시고요. 그 위에다가 쓰든 아래에다가 쓰든 이 A값의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A가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그쵸? 그려지는데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정리할 내용은 얘들아 문장을 보시면 지수함수 y는 ax 제곱인데 그 중에서도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닐 때 이 두 경우를 다 보는 거야. 정의역 파악해보자 우리 얘들아. 정의역은 어때요? 내가 x값에다가 어떤 값이든 어떤 실수든 다 넣을 수 있지 않아? 맞지? 지수 x에다가 어떤 실수든 다 넣을 수 있잖아. 그럼 정의역은 우리가 실수 전체 집합이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다.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 치역 파악해보자. 치역은 함수값의 모임이죠. 맞아? 얘 어때? y는 a의 x제곱 얘들아. y는 0보다 자 y는 0 나와 안 나와? 함수값 0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x축이랑 안 만나. 그쵸? 근데 0보다 큰 모든 값들은 다 가질 수 있죠. 맞아? 그러면 양의 실수 전체라고 쓸 수 있겠죠? 네, 집합 표현으로도 써놓읍시다. 그 다음에 점근선은 얘들아 어때요? x축 즉 직선 y는 0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형이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개형은 밑이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개형은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방금 확인했듯이 밑이 1보다 크면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고요. 지수함수의 증가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지수함수의 증가함수. 그 다음에 a가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그 값의 지수를 키우면 키울수록 값이 점점 작아진단 말이야. 그쵸? 그럼 x값이 증가할수록 이때의 함수값은 감소한다. 얘를 우리가 지수함수의 감소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얘들아 a 값에 상관없이 x가 지수이기 때문에 지수에다가 0 넣으면 밑이 뭐든지 간에 항상 1이었잖아. 그치?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x에다가 0부터 넣어봤거든요. 자, y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는 a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0,1은 지나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 형태에서는 얘들아 x에다가 1 넣어볼 수 있겠지? 맞아요. x에 1 넣으면 지수가 1이기 때문에 밑 그냥 그대로가 나오겠죠. 함수값이. 그래서 일단 1,a도 무조건 항상 지난다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얘들아. 개형을 좀 볼래요? 1대1 함수 성립할까요? 1대1 함수가 근데 정의역과 공역이 뭐냐에 따라서 1대1 함수인지 1대1 대응인지가 달라질 텐데 1대1 함수는 얘들아 뭐야? 1대1 함수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실수 전체. 일단 정의역은 실수 전체죠. 1대1 함수라는 게 얘들아 보세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내가 x값을 뭘 넣든지 간에 얘들아 y값은 하나씩 나오잖아. x값 하나당 y값 하나씩 대응하고 있잖아.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은 맞아요. 아 미안합니다. 1대1 함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1대1 함수 맞아요. 그쵸? x값 전체 실수 x값 하나당 얘들아 y값 하나씩 정해지잖아. 맞아요? 그건 얘들아 가로직선 그어봤을 때 그래프랑 무조건 계속 한 점에서만 만나죠. 맞아요? 근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얘들아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이다 라고 하면 맞을까요?
실수 전체 집합이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얘들아 공역의 모든 원소들이 다 치역에도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라고 하면 얘가 공역이 되는 건데 함수값이 실수 전체 집합은 아니잖아. 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은 아니잖아. 그래서 1대1 대응. 여기서 여기로의 1대1 대응은 성립은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양의 실수 전체 집합 공역을 만약에 양의 실수 전체라고 잡으면 요때는 이제 뭐가 성립하는 거야? 1대1 대응이 성립하는 거야. 보여, 나연아? 이해되나요? 모든 x값들 실수 전체 집합,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고 내가 공역을 양의 실수 전체라고 잡으면 모든 양의 실수들이 지금 다 대응을 받고 있잖아. 그쵸? 맞아? 그리고 하나씩 대응을 받고 있고 그래서 공역을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잡으면 이때는 1대1 대응에다가 성립하겠죠. 맞아요. 이때는 1대1 함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하나 배우면 그 다음 단계가 얘들아 항상 뭐였어? 2차 함수든 뭐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평행이동을 합니다. 평행이동을 해서 이제 형태를 조금씩 변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을 해볼 거예요. 넘어가 봅시다. 자, 얘들아, 도형을 평행이동을 하는 거잖아, 우리 지금. 그쵸? 도형 평행이동을 할 거예요. 어떤 함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대요. 그럼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니까 내가 x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요? 도형의 이동이야, 그쵸? 맞아요. 자, x축 방향으로 n만큼이니까 x 대신 내가 x-m을 대입할 거고요.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할 거니까 y 대신에 y-n을 대입을 해서 누구를 근데 평행이동할 거야, 얘들아? 얘를 평행이동을 할 거니까. 괜찮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y는 ax제곱이라는 지수 함수를 이 지수함수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하려고 이 행위를 할 거야. 괜찮을까요? 그럼 y 대신에 뭐 넣을 거야, 얘들아? y-n 넣을 거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는 지수 a가 있고요. 및 a가 있고요. 지수 x 자리에 x 대신에 뭐 넣어줄 거야? x-m 넣어줄 거야. 이렇게 생겼어요. 지수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얘들아? y는 a의 x-m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n 넘겨서 플러스 n이다. 이 형태가 나옵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지수에 이렇게 x에 대한 1차식이 들어가면 맞아? 그러면은 그 1차식이 되기 이전에 a의 x제곱을 평행이동한 거고 뒤에 붙은 이 상수 있죠? 상수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값에 대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y는 어디 봅시다. 평행이동을 하면 이렇게 생겼다. 요거 표시 한번 해주세요. 쓰지 않을 거면 표시 한번 해주세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보세요. 유리함수도 얘들아 평행이동할 때 얘가 가지고 있었던 점근선까지 같이 조건, 점근선 얘네들 다 같이 움직였어. 그쵸? 그러면 일단 이 주황 색깔 그래프를 기준으로 볼게요. 점근선 x축 가지고 있어요. 그쵸? y는 a의 x제곱, a가 1보다 클 때를 일단 먼저 봅시다. 그러면 얘를 가져갈 때는 점근선, 얘가 갖고 있는 점근선 x축까지 같이 밀어야 되는 거야.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m이랑 n이 둘 다 양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주황 색깔과 x축, 점근선을 같이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n만큼 올렸어. 괜찮아? 그러면은 일단 개형은 안 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정의역은 얘들아 어떻게 써? 정의역은 얘가 얘들아 이 상태에서 밀리고 위로 밀리는 거야. 그쵸? 넣을 수 있는 x값은 일단 실수 전체야. 똑같아. 맞아?
그 상태에서 뭐가 달라지겠어? 치역이 달라지겠죠. 어쨌든 y축 방향으로 n만큼 올렸기 때문에 점근선도 같이 올라갈 거야. 그만큼 올라가거나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만큼 같이 이동을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원래 y는 0, 함수값을 0으로 못 갔던 애가 y축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y축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올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타단! 올렸다고 생각. 너무해. 저거 하나밖에 안 남았었는데. 아, 내가 오늘 그래 너무 밝게 입고 왔다 생각했어. 이따 줘야지. 그러니까 할게요. 털려? 괜찮아. 할게요. 그러면 y축 방향으로 내가 올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위로. 그럼 점근선이 x축에 있었던 게 이렇게 올라올 거야. 맞아? 아이고 이거 점근선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 얘 같이 주황색깔 그래프 y는 ax제곱 그래프도 같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괜찮을까요? 그럼 점근수도 같이 움직여야 돼. 그럼 얘 원래 y는 0이었잖아 얘들아. y는 0이었던 점근선이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이 되면은 점근선은 y는 n이 되겠죠.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만큼 점근선이 이동하는 거야.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치역까지. 근데 정의역은 어떻다? 변하지 않는다. 정의역 x값에는 내가 어떤 실수든 다 넣을 수 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평행 이동을 했어. 평행 이동했을 때 정의역은 어떻다? 실수 그 다음에 얘들아 치역은 어떻게 써? 치역은 뭐보다 큰 함수값이 y는 n보다 커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그 양을 보셔야 돼요. 치역은 그쵸? 그러면 치역은 이렇게 적어주고요. 점근선은 어떻다? y는 0. y는 n. 자, a 값이 뭐든지 간에 얘들아 지수를 뭘로 만들어줘 볼 거냐면 0으로 만들어줘 볼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얘들아 지수가 0 되려면 x에 뭐 넣어야 돼요? m 넣으면 되겠죠. 그럼 x에다가 m을 내가 넣어봐. m 넣으면 이 항이 1이 되겠죠? 지수가 0 됐으니까 항이 1이 돼요. 함수값은 n 플러스 1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a 값이 뭐든지 간에 항상 m, n 플러스 1을 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얘들아 y축 위를 지나는 점 x에다가 0 넣어서 y축 위를 지나는 점 정점도 찍고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뒤에서 우리 그래프 같이 그려보자. 됐죠? 네. 다음에 평행이동 했으니까 우리 이제 대칭이동도 가볼까요? 대칭이동을 해보시면 얘들아 그리고 얘는 우리 요 파란 색깔 그래프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평행이동은 y값 대신에 그 평행이동한 만큼 요거 대입하시고 대입해서 그래프식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지수에 이렇게 1차식이 올라가는 형태가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앞에서 우리 물론 지수법칙에서 배우기는 했지만 함수로서는 처음이니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요거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지수에다가 x값 대신에 x-m 이렇게 대입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 플러스 n이 반드시 항과 같은 열에서 쓰여야 돼 얘들아. 막 급하게 쓰다가 지수 옆에다가 막 플러스 n을 쓴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됐죠?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대칭이동.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대요, 얘들아. 얘 지금 그래프 대칭이동하는 거니까 더 도형의 대칭이동인 거거든요. 그럼 그래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우리 어떻게 해? 뭐 해?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죠. 맞아? 그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할 거야.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하면 y는 ax 제곱에다가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면 마이너스 y는 a의 x 제곱 형태가 돼요.
맞죠?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대칭 이동했을 때의 함수는 마이너스 a의 x제곱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죠? 자, 얘들아, 지수 x는 누구 거야? 오로지 밑 a 거야. 알겠죠? a 거야. 그 a의 x제곱이라는 값이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체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마이너스를 이항해 준 거니까. 맞죠?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싶으면 얘들아 뭐 대신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겠죠? 그럼 대입해보자 우리 얘들아. 지수에다가 y는 a에 자 이렇게 갑니다. 마이너스 x가 지수에 들어가는 거야. 됐죠? 자, 마이너스를 밑한테 주자. 지수에 마이너스 들어가 있어서 밑한테 줄 거야.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y는 자 마이너스 1을 밑한테 주면 밑이 어떻게 돼요? 역수. 그래서 얘는 a분의 1의 x제곱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얘들아 어떻게 돼요? x축 대칭 이동한 거 y축 대칭 이동하면 되죠. 지금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고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동시에 대입을 하죠. 대입하면 마이너스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쓰이니까 정리해보시면 얘는 y는 마이너스 a분의 1의 x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개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y는 ax제곱 중에서도 y는 ax제곱인데 a가 1보다 클 때를 기준으로 일단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0,1을 반드시 지나거든요. 0,1을 반드시 지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게 y는 a의 x제곱 그래프예요. 됐죠? 이 상태에서 x축 대칭 이동 해볼까 얘들아? x축 대칭 이동하면 개형이 어떻게 될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그러면 자 여기 지금 0,1이었잖아요. 맞죠? 다음 점근선 x축이에요. 맞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개형을 한번 보고 싶어서 얘들아 0,1 여기 찍히고요. 맞아? 그 다음에 얘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축이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작은 값을 넣을수록 얘도 작은 값이 나와. 맞아? 하지만은 0보다 더 커지진 않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점근선을 x축으로 두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얘는 y는 ax제곱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형태.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a의 x제곱이겠죠. 이렇게 형태가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들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볼까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점근선 또 마찬가지로 x축으로 갔고요. 0,1을 지납니다. 얘도. 맞아? 근데 개형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얘가 뭐야? y는 a분의 1 x제곱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얘가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 그다음 원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점 대칭 이동하면 뭐 x축 대칭 이동한 거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도 되고 y축 대칭 이동한 걸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도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겠죠. 이 하얀 색깔 그래프를 원점 대칭 이동한 거. 이렇게 개형을 볼 수 있어요. 됐나요? 네. 확인을 하시고 우리 밑에 가서 대소관계 하기 전에 얘들아 최대 최소 아니죠. 대소관계 하고 뒤로 넘어갑시다. 대소관계까지 볼게요. 자, 밑에 봅시다. a가 1보다 클 때랑 마찬가지로 지수함수 y는 ax제곱 나왔는데 y는 ax제곱은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냐 혹은 1보다 크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나뉘기 때문에 맞죠? 자, 보세요. a가 1보다 클 때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크게 나뉩니다. 맞죠? a가 1보다 크면 얘들아 아까 얘기했죠.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a가 1보다 크면 네, a가 1보다 크면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죠. 맞아.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 커져.
작은 x값 넣으면 y값도 작은 값이 나와. 맞아? 그러면 x2가 x1보다 작으면 예은아 x2가 x1보다 x1이 x2보다 작아. 즉 x2가 x1보다 크면 얘들아 얘를 넣었을 때 지수의 그 값이 올라간 거거든? 맞아? a의 x1 제곱과 a의 x2 제곱은 얘네들을 넣었을 때 각각의 함수 값이에요. 맞지? 왜냐면 fx가 a의 x제곱이잖아. 맞아? 내가 넣을 x값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x1이고 하나는 x2인데 x2가 더 크대. 그럼 큰 x값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a의 x2 제곱인 거야. 그러니까 이 표현을 일단 아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이 x2를 여기다 넣었잖아. 그럼 함수값이 a의 x2 제곱인 거지. 얘네들은 이 두 값을 넣었을 때 함수값의 대소관계를 비교하자는 거야. 그쵸? 그럼 내가 넣을 x2가 더 커? 그때 함수값도 더 크겠죠. 왜? 이때 얘는 증가하는 함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다 했던 건데 얘들아 지금 표현을 이렇게 써놔가지고 너네가 헷갈릴까봐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내가 넣을 x값이 두 개야. 하나 x1, x2. 얘네들을 여기다 넣을 거야. 맞아? 그럼 큰 x값을 넣으면 함수값도 커지는 게 이 개형인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x1이 x2보다 작으면 a의 x1 제곱도 a의 x2 제곱보다 작다. 이들의 함수값. 됐죠? 얘이고 얘들아 x값이 증가하면 y값 어떻다? 증가한다. 우리 앞에서 했던 거예요. 왜? 얘 증가함수 개형인 거니까. a가 1보다 커서 얘 지수함수의 증가함수 개형이니까.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 얘들아.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얘 지수함수의 어떤 함수? 감소함수인 거죠? 맞아요. 요땐 얘들아 어떻게 써? 큰 x값 넣으면 개형이 얘들아 어때? 이렇게 생긴 개형이잖아. 맞아? 큰 x값 넣으면 넣을수록 y값 점점 작아지는 감소함수 형태죠? 그럼 x2가 더 크대. 그럼 그 큰 x2를 내가 지수함수에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은 더 작겠지.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x값이 증가할수록 y값은 어떻다? 감소한다. 이렇게 대수관계를 비교하실 거고 이 뒤에 가서 문제로 조금 볼게요. 그래서 얘들아 얘는 요 경우에는 부등호 방향 그대로인 거야. 부등호 방향 그대로. 얘는 반대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그 44쪽 넘어가 볼래요, 얘들아? 44쪽의 필수예제 1번. 44쪽의 필수예제 1번. 1번 가서 얘들아 1, 2, 3, 4번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다 못 그려도 돼요. 한번 그려보시고 1번부터 봅시다. 1번부터 보시면 얘는 일단은 얘들아 1, 2, 3, 4번이 다 좀 수월한 게 밑 있죠? 지수 우리가 변수 x를 지수로 가지고 있는 밑 그러니까 a가 다 1보다 커요. 그쵸? 맞아? 그러니까 일단은 요 개형에서부터 일단은 생각을 시작을 해보면 돼. 맞죠? 그럼 1번부터 봅시다. 얘는 y는 2의 x제곱 그래프 있죠? 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인 거야. 이 그래프가.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그럼 일단은 정의역부터 정의를 해보자 얘들아. 그래프 그리고 얘들아. 그럼 x축 있고요. y축 있어요. 자, 원래는 어떻게 그려지는 애야 얘들아? 점근선을 x축, 점근선을 y는 0으로 가지는 증가하는 지수함수인 y는 2의 x제곱에서 시작을 한 애야.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점근선 y는 0이 어디로 옮겨갔겠어? y는 마이너스 2로 점근선이 옮겨갔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얘들아 x에다가 0 넣어볼래? 얘 지금 x에다 0 넣어보자.
x에 0 나오면 2-2여서 0이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0,0을 지나는 그래프라는 거야. 맞아. 그 다음에 얘는 대칭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지수의 x값의 부호가 바뀌었다든지 이 전체 함수값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든지 이런 게 없잖아. 보이나요? 네. 그래서 얘는 0,0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그럼 얘는 정의역은 얘들아 어떻게 써요? 정의역. 지금 제가 그린 게 y는 2의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인 거예요. 됐나요? 네. 그럼 정의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얘들아 y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큰 y값들. 괜찮을까요? 그 다음 점근선은 어떻다? y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 가볼까요?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인데 얘도 관찰 일단 먼저 해보면 지수의 x값의 부호가 마이너스 x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얘는 처음에 y는 3의 x제곱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이동을 한 거.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야? 맞아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y축 대칭 이동까지 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개형만 일단 먼저 파악을 해보면 원래 얘들아 이렇게 증가하는 지수함수 형태였을 거야. 근데 이 상태에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생긴 놈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평행 이동을 생각하기 전에 그래프 개형만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해돼요? 응? 그 다음에 얘들아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게 없지. 맞아?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점근선을 뭘로 갖고 얘들아? x축으로 갖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얘는 지금 일단 y축 대칭 이동을 한 걸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얘들아 x축 위를 어디를 지나는지 보자. x에다가 0 넣어볼래? 저 잘못 그렸어요? 2번 왜? 2번 나 잘못했어? 2번에 3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쏘네. 여기 마이너스네요 얘들아. 여기 마이너스 1이네요. 괜찮을까요? 그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구나. 미안합니다. 다시 볼게요. 봐봐. 개형만 다시 볼게요. 개형은 일단은 원래는 이렇게 증가하는 지수함수 그래프였는데 y축 방향으로 지금 우리 평행이동했구나. 그쵸?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했으니까 개형은 이렇게 생긴 애가 나올 거야. 오른쪽 아래로 감소하는.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얘들아 y축에 대해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y는 0이었던 점근선이 밑으로 내려왔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 밑에 뭐가 찍히는 거야?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이 찍히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x축은 이 위에 있겠죠. 이렇게. 자, 얘들아 x값에다가 0 넣어볼까요 우리? 0 넣으면 1-1이에요. 그래서 0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즉 얘도 0,0을 지나는 거야. y축 위를 지날 때 여기가 x값도 0인 거야. x축 위를 지날 때 이 점에 y값도 0인 거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개형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정의역 정의해볼까요, 얘들아? 정의역. 실수 전체 집합. 치역 어때요? 누구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큰 값들. 이제 얘들아 대칭 이동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보시고 개형을 일단 먼저 파악을 하세요. 개형 파악하시고 x축 위 어디 지나는지 점근선 확인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점근선? 점근선 어떤 직선?
y는 마이너스 1 밑으로는 절대 안 떨어진다. 마이너스예요. 다음에 3번 볼까요? 자, 3번 봅시다. 3번은 얘들아 어때요? 얘 지금 y값, 함수값 전체 이 앞에 지금 마이너스 붙었죠? 맞아? 그 다음에 지수의 x값은 그냥 x-1 맞죠? 이 상태네요. 맞아? 그러면 얘는 y는 처음에 어떤 함수 볼까? 3의 x제곱 있죠? 얘를 평행이동도 이루어졌어. x축 방향으로 얼만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맞아요. y축 방향으로 얼만큼? 1, 2 중요한데 얘들아. 원래 y는 3의 x제곱이 아니라 얘를 이렇게 봅시다. 봐봐. 내가 맨 마지막에 y값에다가 마이너스 y를 넣어줬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y는 3의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를 얘를 x축 대칭이동 해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전에 평행이동이 이루어진 거고 얘 보시면 왜냐면 전체 y값에다가 내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줘서 이항을 하면 우변에 있는 전체 시계값이 바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마이너스 이전에 y는 3의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취해줘. 좌변에다가 마이너스 취해줘. y에다 마이너스 y 넣으면 우변이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꼴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얘가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자, 얘 맞아요. y는 3의 x제곱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얘인데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그럼 얘들아 얘도 마찬가지야. 얘 있죠? 얘는 점근선 어떻게 돼요? 얘 지금 여기까지. 얘만 보면. 얘는 점근선 마이너스 3이죠? 왜? y축 방향으로 내가 마이너스 3만큼 땡겨왔으니까, 그치? 마이너스 3만큼 땡겨온 상태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맞아? x축 방향으로는 옮겨갔겠죠? 플러스 1만큼 옮겨갔어요. 그 상태에서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점근선이 어디로 옮겨가겠어? 얘 지금 y는 마이너스 3이었던 점근선이 위로 올라가서 y는 3으로 옮겨갈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얘 보시면 얘들아 x에다가 여기다가 1 넣어볼래? x에 1 넣으면 몇이에요? x에 1 넣으면 1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얘는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애였어, 여기. 그치? 그 상태에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니까 1, 2를 지나겠죠. 1, 2를 지나는 상태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됐어요? 얘 원래 마이너스 3에 이렇게 한없이 가까워지는 꼴이었잖아.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서 올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얘들아 x에다가 0 넣어볼래요? 여기 x에 0 넣어보자. 지금 이 그래프를 여기다가 그린 거야. x에 0 넣으면 3분의 1 마이너스 3이었죠. 3분의 1 마이너스 3이 요 점에 있었는데 얘를 올렸을 때니까 3 마이너스 3분의 1이 요 점인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그래프와 개형이 요 형태로 그려집니다. 요렇게 그려지는 거야. 얘가 뭐예요? y는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3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됐죠? 정의역 어떻게 돼요? 실수 전체. 치역 어떻게 돼요? (3보다) 작다예요? 점근선 y는 3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됐나요? 마지막 45쪽? 45쪽 45쪽 얘들아 선지만 한번 쭉 읽어볼까요? 1번부터
자, fx가 3의 x제곱이래요. 3의 x제곱 보면 a가 어때요? 0보다 큰데 1보다도 크죠? 괜찮을까요? 그럼 얘는 증가하는 지수함수예요. 맞아요. 증가하는 지수함수 형태고 1번부터 볼까요? 정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고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y는 3의 x제곱 그려보시면 얘들아 x축, 즉 y는 0을 점근선으로 가지고 있고요. 밑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y축 위를 어디서 지나 얘들아? x에다가 0 넣으면 함수값 3의 0제곱이어서 1 이렇게 그려지는 게 y는 3의 x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럼 정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요. 치역은 어때요?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 맞죠? 그래서 1번은 맞다, 옳다. 2번 볼까요? 0,1 무조건 지나죠. x에다가 0 넣으면 3의 0제곱이어서 1이잖아. 그쵸? 그래서 0,1을 항상 지난다. 3번 그래프의 점근선은 y는 0이다. x축 y는 0이다.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요. 맞고요. 4번 볼까요? 자 보세요. 이 표현이야 얘들아. 아까 전에 우리 증가함수 표현 봤다는 거. x2가 x1보다 크면 그러니까 x2가 더 큰 값이야. 그럼 큰 값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fx2잖아요. 그쵸? 그럼 큰 값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 fx2가 더 크겠죠? 왜? 얘 지금 증가하는 함수 대형이니까. 그럼 x값 커지면 y값도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요 선지는 틀렸네요.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고쳐야 돼요. 5번 그래프는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필기를 하나 해볼까요? 보세요 얘들아. 5번 y는 ax제곱 그래프와 y는 a분의 1의 x제곱 그래프에 대해서 볼게요. y는 a분의 1 x제곱 그래프는 뭐에 대해서 대칭일까 얘들아? 무슨 짓 하면 얘를 여기다가 뭐 하면 이렇게 돼? 아까 전에 지수 x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맞아요. 지수 마이너스가 적용이 돼서 a분의 1 되고 a분의 1의 x제곱이잖아. 그쵸? 맞아. 그럼 얘와 얘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거야? y축 대칭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얘가 y는 주어진 게 3의 x제곱이고 얘 지금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래. 즉 얘는 y는 3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죠. 맞아. 얘랑 얘랑 서로 어때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은 맞죠?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가장 기본 형태에 대한 합답형 문제였어요. 필수예제 3번 가세요. 자 봅시다. 일단 우리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대요. 그럼 이제 1번 과정을 해보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니까 x 대신에 뭐 대입해요? 그쵸?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할 거예요.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자 y는 2 곱하기 2분의 1의 y축 대칭이동 맞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얘들아 얘를 조금 더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2는 2분의 1에 얘네들의 밑을 같게 해줄 수 있잖아. 얘 2와 2분의 1은 서로 역수관계니까 그쵸? 그럼 2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과 같죠? 이 대신에 내가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적어줄 수 있어. 곱하기 2분의 1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해주고 싶어서 y축 대칭이동 네 맞아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네, 얘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얘들아 지수끼리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시면 되죠? 그럼 더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소거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가고요. 그럼 얘를 또 다시 정리하면 얘는 2의 x제곱과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이게 지금 y축에 대해서 얘를 대칭 이동을 해보는 거야. 그럼 두 번째,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킨대요.
그럼 평행이동 시켜보자. 얘를 평행이동 시키면 되죠. 얘 지금 최종적으로 얘니까. 괜찮죠? 그럼 y 대신에 뭐 넣어요? y 마이너스 m 넣고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m 넣어보자. 그러면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을 다 시켰을 때 2의 x 마이너스 m 제곱 플러스 n 꼴이 되는 거야. 이 그래프가 요렇게 두 점을 지난대요. 그럼 일단 얘를 fx라고 두고 생각을 해볼게요. f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온대. f 마이너스 2는 2에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플러스 n이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여기서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f에다가 0 넣어본대요. 지금 좌표에 대한 얘기예요. f에다가 0 나오면 여기다가 0 넣으면 되죠. x에다가 2의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n은 5 나온다. 이렇게 갈 수 있겠네요. 됐나요? 얘들아,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되겠죠? 왜냐면 식 두 개, 미지수 두 개니까. 됐나요? 자, 제가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볼 거예요. 괜찮을까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볼 거야. 그러면은 n이랑 n은 소거되죠. 그리고 밑에 뭐가 남냐? 2의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라는 값에서 2의 마이너스 m제곱을 뺀 게 좌변에 남는 거고 n은 소거돼요. 우변에는 마이너스 6이야. 됐나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 두 항이 뭘 똑같이 갖고 있어? 2의 마이너스 m제곱을 똑같이 갖고 있죠. 그래서 얘를 묶어줄게요. 그럼 2의 마이너스 m제곱을 똑같이 갖고 있어서 묶었어. 얘로. 묶으면 얘들아 여기 뭐가 남아?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남죠. 그래서 봐봐. 다시 풀어줬을 때 이 분홍색 2의 마이너스 m제곱이랑 2의 마이너스 2제곱을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서 이 형태가 나오잖아. 그쵸? 그러니까 묶었으니까 2의 마이너스 m제곱을 앞으로 빼줬으니까 남는 건 2의 마이너스 2제곱.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m제곱으로 묶었으니까 여기 뒤에 마이너스 1 하나 남는 거야. 그러니까 1 남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얘가 마이너스 6이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은 얘들아 상수야, 상수. 맞죠? 그럼 보시면 2의 마이너스 m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 몇이에요? 4분의 1. 맞죠? 마이너스 주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제곱해서 4분의 1. 맞아? 그럼 4분의 1 마이너스 1하면 몇이에요? 써볼까요? 네. 4분의 1 마이너스 1. 얘예요, 지금 형태가. 괜찮을까요? 그럼 얘 몇 대요? 마이너스 4분의 3 되죠?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m제곱이 마이너스 6인 거야. 여기 지금 항 하나야. 곱셈이야, 여기. 요렇게.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취해주자, 얘들아. 플러스 플러스 되죠? 맞아? 그래서 2의 마이너스 m제곱은 6. 우변에 6 됐어. 곱하기 4분의 3이 여기서 곱해져 있으니까 2항 하면 나눗셈으로 가는 거야. 그쵸? 그럼 곱하기 3분의 4 이렇게 가시면 얘가 8이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얘들아, 2의 마이너스 m제곱이 8이래. 그럼 m은 몇이에요? 마3. 여기 지수에 3 들어가야 되니까 m이 마3.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m 구했고요. 이제 넣어서 이제 n 구하시면 돼요. 뭐 아무 때나 넣어줄까, 얘들아? 여기 지금 두 번째 식에다가 넣어주자. 두 번째 식에다가 마이너스 m을,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m제곱을 이 8일 때의 값이죠. 그럼 2의 m제곱 자리에 이제 8 플러스 n이 몇이다? 5다. 따라서 n은 몇이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2의 마이너스 m제곱이 8일 때 그때의 n값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맞아요. 뭐 구하라고 하죠? m제곱 플러스 n제곱 구하래요. 몇이죠? 9 플러스 9는 18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가시고 필수에 이제 4번 갈까요? 치울게요. 필수제 4번 얘들아. 어머. 깜짝이야.
얘들아, 여기 y는 x 그래프 있죠? 맞아? 여기 지금 y값 한번 찍어볼래요? 이 y는 x 그래프를 이용해서 내가 알 수 있는 좌표 값들을 좀 찍어보세요. y는 x는 1, 2, 2, 3, 즉 a, b, b, c를 지나는 직선인 거야. 그쵸? 자, 볼게요. y는 x 있어요, 얘들아. 요 점 볼까요, 요 점? 요 점의 x값 몇이에요? a. 그쵸? 요 점의 x값 a. 그럼 요 점은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a, a일 거예요. 그쵸? 그럼 a, a인데 이 점의 y값을 읽어보니 여기가 1이래. 맞아? 그럼 a는 몇이다? 1이다. 됐죠? 그 다음에 요 점 읽어볼까요? 요 점. 요 점 지금 y는 x 위에 있어요. 근데 이 점의 x값이 b래요. 그럼 이 점에서 갖는 여기서의 y값이 b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요 점을 관찰을 할 거예요. 괜찮을까요? 요 점은 몇 콤마 몇이야, 얘들아? a, b라고 그럼 읽을 수 있겠죠? 근데 이 a, b가 어디 위에 있어? 지금 지수함수 y는 2의 x제곱 위에 있는 거야. 괜찮을까요? 그러면 제가 지금 fx를 2의 x제곱이라고 뒀을 때 걔 위에 a, b가 있는 거니까. 그쵸? 근데 이 a, b는 a가 1이기 때문에 1, b와도 같아요. 괜찮아? 그럼 지수함수 fx에다가 x자리에 1 넣으면 b 나온다는 거야. 괜찮아? 근데 지수함수 x자리에 1 넣어봐. 그럼 그 값이 2죠. 그럼 그 값 2가 b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해서 b는 2다. 됐나요?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여기 지금 요 점 관찰해 볼게요. 요 점. 요 점은 지금 y는 x 위에 있어요. 그쵸? y는 x 위에 있는데 x값이 c래요. 그러면 여기서 따라갔을 때 요 선상의 y값이 c인 건데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점은 요 점. 됐나요? 요 점의 x값 몇이에요? 따라 내려오면 b죠? 맞아? 그럼 요 점은 b, 몇인 거야? b, c인 건데 내가 방금 b를 2라고 구했죠? 그럼 b, c는 2, c와 같은 거야. 근데 이 점이 지금 지수함수 fx 위에 있잖아요? 즉 지수함수에다가 f에다가 2 넣으면 함수값이 4거든요. 2의 제곱이어서. 근데 그 값이 c와 같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c는 몇이다?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2분의 1 a-b 플러스 c 구하래요. 그럼 2분의 1 a 자리에 1 들어가고 b 자리에 2, c 자리에 4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지수 계산하면 몇이에요? 3. 그럼 2분의 1의 세제곱은 8분의 1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넘어갑시다. 5번 지울게요. 얘를 우리가 얘들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지수함수 대소관계예요. 지수함수 대소관계인데 지수함수가 y는 ax제곱이라고 정의가 될 때 우리가 밑이 1보다 클 때랑 0이랑 1 사이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지수함수 개형 자체를. 그럼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 요때는 어떻다 얘들아?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증가함수예요.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요. 요때 x1, x2가 더 크면 내가 넣을 x2의 값이 더 크면 자
함수값 x1이랑 x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이 x값의 대소관계랑 일치하는 거야. 맞아? 그러면은 얘이면 a의 x1 제곱이 a의 x2 제곱보다 작다가 성립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손으로 한번 써봐. 이해되죠? 내가 이 값들을 어디다 넣은 거야? 이 지수함수에 넣었잖아. 그쵸? 맞아? 근데 뭐일 때 얘들아? a가 1보다 크면 얘는 증가하는 함수 개형이기 때문에 x값이 커질수록 y값이 커진다는 표현이야. 이게 지금. 맞죠? 요때는 얘들아 내가 작은 x값을 넣었을 때 큰 함수값이 나온다는 거야. 맞죠? 그럼 내가 얘는 지금 부동호 방향이 반대입니다. 작은 x값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야. 이게 요 표현이. 그쵸? 요 표현이 요 값이 그러면 큰 x값을 넣었을 때 얘네들이 비교했을 때 x가 더 크니까 큰 x값을 넣었을 때 함수값보다 더 크다는 거야. 얘가 성립한다. 요거였잖아요. 그쵸? 요거를 가지고 푸는 거예요. 얘일 때 뭐였으니까 얘는 감소함수예요. 지수함수의 감소함수일 때니까 큰 값 넣으면 그 x값이 커질수록 y값은 작아지는 거야. 몇 쪽이죠? 됐죠. 됐나요? 그래서 얘들아 요렇게 나오시면 요거 대소관계에 대한 게 나오시면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로 밑을 같게 해서 밑을 먼저 통일시켜 줄 거야 얘들아. 왜냐면 내가 지수함수 얘를 비교를 하고 싶으면 일단 밑이 1보다 큰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지 일단 분류를 해야 되는데 밑을 같게 한 상태에서 얘들아 그 같은 함수 내에서의 지수를 비교를 해줘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밑을 통일을 해주는 거죠. 밑을 통일해주고 지수의 대소관계를 먼저 파악을 할 건데 지수 대소관계를 파악할 때 그 밑이 1보다 큰지 0이랑 1 사이에 있는지를 따져서 대소관계를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가셔야 돼요. 밑을 일단 통일을 해주셔야 돼요. 밑을 통일해야 돼요. 그럼 A부터 볼까요? A 보시면 2의 루트 3제곱이야. 얘 이렇게 둡시다. 얘 밑이 몇이야? 2야. 근데 BC를 보니까 근호 안에 있는 16이랑 근호 안에 있는 256이 둘 다 2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밑을 2로 통일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쵸? 그러면 B 볼까요? B는 16은 2의 몇 제곱? 4제곱이죠. 그럼 얘 지금 근호 안에 3 루트 2의 4제곱 들어간 거니까 2의 3분의 4다.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B는. 다음 C 볼까요? 256은 2의 몇 제곱? 8제곱이죠. 맞죠? 그러면 이 안에 2의 8제곱에 4제곱근인 거죠? 그러니까 2의 몇 제곱? 제곱이다로 밑을 통일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지수를 비교를 할 건데 지금 밑이 1보다 커요? 작아요? 밑이 1보다 크죠? 그럼 이 ABC 지수의 대소관계를 비교를 할 때는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밑이 큰 게 지수가 큰 게 그 값도 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얘 지금 A가 1보다 크니까 A가 1보다 큰 경우니까 내가 큰 X값들을 지수에 넣으면 그 전체 값도 함수값도 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2분의 1의 루트 3, 2분의 1의 3분의 4, 2분의 1의 제곱이었어. 그럼 가장 큰 지수를 가지고 있는 값이 가장 작은 값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이제 얘네들끼리의 대소관계를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일단은 얘는 얘들아 1점 땡땡.
루트 3 1점 땡땡. 3분의 4도 1점 땡땡. 근데 얘는 2야. 그러니까 가장 큰 게 몇이야? C가 가장 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루트 3이랑 3분의 4를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이럴 경우에는 근호 안에다가 둘 다 넣어줘, 얘들아. 3분의 4를 근호 안에다가 넣으면 근호 안에 몇 들어가면 돼요? 3분의 4는 네네네, 맞아요. 3분의 4는 루트 9분의 16 이렇게 넣을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내가 루트 3이랑 그 다음에 루트 9분의 16을 비교를 해주자는 거야. 지붕을 맞춰주는 거죠. 그쵸? 그럼 얘는 얘들아 몇 점 땡땡? 1점 땡땡이죠? 맞아? 그 다음에 얘는 안에 3이야. 누가 더 커? 3이 더 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지수의 대소관계를 먼저 비교를 해주면 누가 제일 큰 거야? 2가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루트 3이 크고 그 다음 가장 작은 값이 3분의 4인 거야. 얘 지금 지수의 대소관계. 근데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 대소관계 그냥 따라간다고. 함수값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누가 제일 큰 거야, 얘들아? C가 제일 큰 거고 A가 제일 그 다음이고 제일 작은 값은 B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3번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지금 우리 아까 다시 개념서로 그 개념 쪽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몇 쪽이냐면 43페이지. 땡큐. 43페이지로 가주세요. 네, 43페이지. 와, 한 10분 쉰 것 같아. 10분. 봅시다. 금방 갈 거야. 어제보단 좀 괜찮죠? 안 괜찮아? 그쵸. 근데 이게 조금 유동적일 수는 있어요. 인원이, 타학원 일정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최대한 근데 오전에 해보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가볼까요? 최대 최소를 가볼 건데요. 지수함수 최대 최소입니다. 보세요. 우리 증가 감소랑 맥락이 같아요. 2차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증가하는 구간 내에서 내가 이 안에서 얘 지금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 커지고 있죠. 그래프가 증가하는 구간 내에서는 큰 x값을 넣었을 때 큰 함수값이 나와. 맞죠? 그럼 예를 들어서 증가하는 구간 내에서예요. 증가 구간, 그래프, 어떤 그래프든지 증가 구간 내에서는 x2가 x1보다 크다면 여기서 우리는 최소값을 가지고 여기서 최대값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얘가 y는 fx다 라고 가정을 할 때. 자, 그럼 표현을 정리를 좀 해보시면 x에다가 x1을 넣었을 때 이때 우리 항상 했듯이 얘들아 최대값과 최소값은 함수값 y값이에요. 그래서 최대값이 뭐고 최소값이 뭐냐고 물어보면 가장 큰 y값이 뭐고 가장 작은 y값이 뭐냐 이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함수값을 어디에서 가지냐가 이제 x값을 제시를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작은 x값 x1일 때 최소값 fx1이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쵸? 맞죠? 그 다음에 x가 x2일 때 요때 최대값 fx2다. 그러니까 최소값, 최대값은 이 함수값들이는 거야. 그쵸? 얘는 이제 증가하는 구간에서.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어때요? 큰 x값 넣으면 최소값일 거고 작은 x값 넣었을 때 최대값 반대겠죠. 우리 아까 전에 그리고 지수함수가 어떨 때 증가하는 개형을 갖고 어떨 때 감소하는 개형을 가지는지 알았으니까 그거 따라서 맞춰서 가시면 돼요. 한번 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a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이 함수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지수함수의 증가함수고요.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하면 얘는 지수함수의 감소함수인 거야. 그리고 자, 정의역을 좀 볼게요. 자, fx 지수함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정의역 표시를 좀 해볼까요? 요 정의역 내에서 자, 지금 정의역은 m부터 m이랑 n 사이에 있는 개형을 보겠다는 거야. 그치? 첫 번째, a가 0보다 클 때 생각해 볼게요. a가 0보다 크면 이렇게 증가하는 구간으로 개형이 그려지겠죠. 그러면 x가 m일 때와 x가 n일 때 요 사이에서 보겠다는 거야. 요 안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구별을 해보자. 그럼 어디에서 최대값 가져요? x는 n일 때의 함수값인 fn이 최대값인 거야. 맞죠? 그리고 m일 때의 함수값인 fm이 최소인 거고.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x는 m에서 어떤 값을 가진다? m일 때죠? 최소값을 갖는다. 그 다음에 m보다 큰 값인 n을 넣었을 때 최대값을 갖는다. 왜? 얘는 x값이 커질수록 y값도 커지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죠? a가 1보다 클 때는 그렇고요. a가 0보다 크지만 1보다는 작을 때는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감소하는 구간으로 띄어져요. 맞아? 근데 x값은 누가 더 크대? n이 더 크대.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m,fn과 n,fn 요 사이에서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 경우에는 m이 더 작지만 n보다는 작지만 이때 최대값 같겠죠. 그리고 이때 최소값 fn 같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x는 m에서 최대값 같고요. 이때 최소값 갖는다. 그리고 혹시 필기가 가능하면 얘들아, a가 1보다 클 때는 지금 이렇게 생긴 거 내에서 여기가 m, 여기가 x는 n인 거고 요 구간 내에서의 최대 최소이다 정도 필기를 해두세요. 그래프 개형을. 그 다음에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가 xn이고 여기가 xn이고 큰 값을 넣었을 때 최소, 여기가 최대다. 그 다음에 아래로 가보시면 어떤 꼴이 나오냐면, 자, 지수함수 맞는데 천천히 하세요. 네, 지수함수는 맞는데 이 지수에 어떤 fx라는 뭐 1차식이든 2차식이든 이 들어갔을 때에 대해서 볼 거거든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일단 어찌됐든 지수가 fx 꼴이지만 이 전체 지수함수는 밑이 1보다 크냐 밑이 0이랑 1 사이냐에 따라서 개형이 달라질 거야. 괜찮을까요? 그럼 보세요. 밑이 1보다 커, 즉 이 전체 지수함수가 증가함수일 때는 지수가 크면 전체 값도 큰 거고 지수가 작으면 전체 값도 작아지는 거지. 그 얘기예요. 같은 얘기 계속 하는 거야. 즉 fx가 최대일 때, fx가 최대라는 건 지수가 최대일 때인 거죠. 지수가 최대이면 전체 값, 이 지수함수의 함수값도 최대인 거고 fx가 최소일 때, 즉 전체 지수함수의 지수가 최소면 전체 함수값도 그 범위 내에서 최소이다. 그 얘기예요. 같은 맥락이야. 그리고 근데 거꾸로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이 지수함수는 감소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지수가 크면 클수록 전체 함수값은 작아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fx가 가장 큰 값을 가질 때 전체 값은 최소를 갖고요. 그 다음에 전체 fx 지수가 최소를 가질 때 전체 값은 최대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문제 가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볼게요. 여기까지 적으시고 뒤로 우리 쭉 넘어가서 필수 예제 6번 가보실게요.
최대 최소 구할 때는 그 함수가 범위 내에서 어떻게 그려지는지만 알면 돼요.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를 알고 어디서 최대 같고 어디서 최소 같는지만 알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첫 번째 fx라고 봤을 때 보세요. 밑을 파악하시면 돼요. 지금 이 지수 함수는 밑이 어때요? 누구보다 커요? 1보다 크죠? 맞아? 1보다 큰 증가 함수인 거야. 맞아? 그리고 정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면 큰 x값 넣으면 함수값도 큰 함수값 나오는 거고 작은 값 넣으면 작은 값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증가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최대값은 뭐일 때 최대인 거야? 요렇게 요거 먼저 쓰지 말고 x가 뭐일 때? x가 1일 때 최대인 거야 최소인 거야 얘들아? 최대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역 내에 있는 가장 큰 x값을 넣었을 때 함수값도 가장 큰 거야. 왜냐면 증가하고 있는 개형이니까 x값이 커질수록 y값도 커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x가 1일 때 최대값이고요. x에다 1 대입해 볼까요? 그럼 2에 2-1에서 1제곱이죠. 맞아? 최대일 때 최대값 2다. 최대랑 최대값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얘들아. 최대값, 최대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x가 몇일 때 정역 내에 있는 가장 작은 값인 마이너스 1일 때 최소다. 마이너스 1 넣으시면 2에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계산하시면 8분의 1. 그래서 최대값은 2, 최소값은 8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가볼까요? 자, 2번은 보시면 뭐 파악하면 된다고? 얘의 개형을 파악하시면 돼. 개형을 결정하는 건 A가 1보다 큰지 0이랑 1 사이에 있는지. 자, 밑 보니까 밑이 3분의 1이거든요. 그럼 밑은 얘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 즉 어떤 개형인 거야? 감소하고 있는 개형인 거야. 그럼 감소하고 있는 개형은 X값이 커질수록 Y값은 작아지죠. 그럼 정역 내에 있는 가장 큰 값인 2를 넣었을 때가 최소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x가 2일 때 이번에는 최소고요. x가 작은 값 0 넣었을 때는 최대다. 그럼 x에다가 2 넣어볼까요? 3분의 1a 세제곱인가요? 얘는 27분의 1이 최소값이 되고요.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2 넣으시면 0 넣어야 되죠? 그럼 3분의 1에 x에 0 넣으면 1. 3분의 1이 최대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3번이 조금 어려워요. 1-x. 자, 이렇게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정의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1 볼게요. 식을 좀 정리해 볼 거거든요. 얘 보세요. 얘를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1-x예요. 2의 1-x니까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2 곱하기 2에 얘네 둘이 곱합니다. 얘 지수 1 마이너스 x 올라갈 거 아니야. 괜찮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상수 플러스 1이 따라옵니다. 그럼 얘를 조금 더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6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정리하는 동안 이 함수는 이 정의역을 계속 수반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잘 보세요. 치환할 거예요. 치환. 뭘 치환할 거냐면 이 2분의 1 x제곱을 치환할 거예요.
자, 근데 얘들아, x라는 변수, x라는 값은 제한이 걸려 있어. 정의역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상관없는 게 아니라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제한이 걸려 있는데, 그렇게 제한이 걸려 있는 문자를 포함한, 제한이 걸려 있는 값을 포함한 애를 치환했죠. 그럼 이 t도 x에 의해서 제한이 걸릴 거야.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범위가 주어져 있는 문자를 포함한 값을 치환을 해줄 때는 범위를 꼭 챙겨주셔야 돼요. 봐봐. 2분의 1의 x제곱이 t로 치환이 되면, 보세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가고 0보다 작거든? 그러니까 이 2분의 1 x제곱의 범위는 어떠한가를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봐봐. 여기 있는 x에다가 가장 큰 x, 0을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를 생각해보자. 봐봐. 이 전체 값 볼래? 전체 값의 밑이 2분의 1이죠. 2분의 1은 1보다 작은 값이야. 1보다 작은 값이야. 그럼 지수에다가 큰 값 넣으면 전체 값은 작아져. 맞죠? 왜? 지금 밑이 1보다 작은 값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이 x가 될 수 있는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넣으면 전체 값은 커져. 이해돼요? 왜? 밑이 1보다 지금 작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보세요. 내가 2분의 1 x제곱이라는 이 값은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가장 큰 값 몇이야? 0이지. 0을 넣으면 가장 작은 값인 거야. 그 값보다는 큰 거야, 무조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 x에다가 넣을 수 있는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인 마이너스 1을 가져다 넣으면 전체 값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갖는 거야. 이해돼요? 네. 그럼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그럼 2분의 1의 0제곱은 몇이에요? 1이죠. 1이고요. 즉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이 t값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야. 이해돼요? 보이나요? 네. 그래서 치환하면 t값의 범위까지 같이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나요? 그럼 보세요. 제가 이걸 치환하려고 하니까 이 전체 식을 얘를 t로 두고 그럼 이제 식을 써볼게요. 식 써보자. 치환을 한 걸 이제 써보는 거야. 그럼 y는 마이너스 6이고요. 2분의 1의 x제곱 자리에 t 들어가면 되죠?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6t 플러스 1인데 얘는 t가 반드시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는 범위를 같이 수반을 해야 된다고. 여기 지금 범위 구했잖아. 치환을 하긴 할 건데 x값에 제한이 걸려 있으니 x값을 포함한 값을 치환할 거니까 이 t도 무조건 x에 의해서 범위가 결정이 된다고. 그쵸? 그래서 범위를 꼭 챙기고 그 다음에 범위랑 같이 치환을 해서 가져가야 돼요. 이해돼요? 네. 그리고 그 범위를 정할 때는 얘 어쨌든 미지수가 지수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대소관계가 바뀝니다. 이해되죠? 그거 대소관계 따라가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의 최대최소값을 구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제 1차 함수도 아셔야 되죠. 자, 1차 함수에 어떤 그래프가 가지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고 싶으면 그 그래프가 이 구간 내에서, 이 정역 내에서 어떻게 그려지는지 개형을 봐야 된다고 했어. 자, 얘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왜? 최고차 항, 1차 함수인데 1차 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6, 즉 기울기가 음수잖아. 기울기가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직선인 거야. 즉 감소하는 개형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얘가 가질 수 있는 t가 뭐일 때, 얘들아? t가 2일 때 최대겠어, 최소겠어? 최소인 거야. 그 다음에 t가 몇일 때? t가 1일 때 최대야, 최소야? 작은 값 넣었을 때가 최대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t에다가 2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1인가요? 그럼 마이너스 11이 최소값. 1 넣으시면 마이너스 5인가요? 마이너스 5가 최대값.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최소값 마이너스 11, 최대값 마이너스 5.
정리하시고 넘어가세요. 아이고. 됐다. 가볼까요? 7번 볼게요. 정의역. 얘들아, 버리고 가면 안 돼. x값은 정의역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y는 4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x 마이너스 1제곱이래요. 자, 어디에서 최소값 같고 어디에서 최대값 같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어때, 얘들아? 치환해야 될 것 같지 않아? 일단은 식을 한번 똑같이 쓰고 식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왜? 얘들아, 4분의 1은 2분의 1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잖아. 맞아? 잘 안 보이네.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네. 됐나요? 자, 4분의 1 대신에 내가 뭐 쓸 수 있어? 2분의 1의 제곱 쓸 수 있죠? 2분의 1의 제곱 쓸 수 있어. 그래서 얘는 2분의 1의 x제곱의 x제곱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 제가 이 안에다가 색깔을 넣어서 쓸게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2분의 1의 2x제곱이니까 첫 번째 항은. 됐나요? 그다음 마이너스 뒤에 거 써볼게요. 뒤에 건 얘들아 2분의 1 x제곱을 따로 써볼게. 2분의 1의 x 마이너스 1제곱인데 얘는 2분의 1의 x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과 같죠? 여기까지 괜찮아? 2분의 1 x제곱을 분리해서 쓰는 거야. 지수가 원래 x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럼 x 플러스 마이너스 1 했을 때 요 값 나오죠. 그쵸? 이해돼요? 그 다음 뒤에다 플러스 3 따라와요. 자, 그러면 노란 색깔 2분의 1의 x제곱을 제가 t로 치환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자, 여기서 그러면 치환을 할 거예요. 치환을 할 건데 2분의 1 x제곱을 t로 치환할 건데 자, 아까 저희가 뭘 확인했죠? x값이 마이너스 2보다 커나갖고 1보다 작아요. 맞아? 그럼 그런 범위에 대한 제한이 걸려있는 값을 t로 치환할 거야. 그럼 t도 범위 제한이 걸릴 거야. 범위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럼 얘 2면 일단은 범위를 먼저 챙겨주셔야 돼요. 자, 지금 마이너스 2보다 x가 크고 1보다는 작아.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이 2분의 1의 x제곱이 주어진 x값 범위에 따라서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랑 작은 값이 뭔지 볼 거야. 자, 지수에다가 내가 어떤 값을 넣을 건데 및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면 내가 여기다 넣을 수 있는 x값 중에 가장 큰 걸 넣으면 전체 값은 가장 작은 값이야, 큰 값이야? 작은 값. 1보다 작으니까. 얘는 감소하는 값이거든. 그치? x값이 커질수록 전체 값이 감소하는 값이니까. 이해돼요? 그럼 보세요. x에다 넣을 수 있는 가장 큰 값 몇이야? 1이지. 내가 1을 넣으면 제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나온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1 넣어보세요. 2분의 1. 됐죠? 2분의 1보다는 커. 누가? 2분의 1의 x제곱이. 자, 그리고 x에다가 넣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넣으시면 몇이에요? 4.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2분의 1의 x제곱, 즉 t. t는 2분의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이거 가지고 범위랑 같이 가지고 이제 치환을 하는 거지. 제가 아까 전에 식을 여기까지 보고 이제 치환을 하려고 했죠. 그럼 지금 주어진 식은 자, 치환해 봅시다. t제곱 그 다음 몇 t 얘들아? 마이너스. 자,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몇이에요? 2. 맞아요. 2니까 마이너스 2t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3이야. 근데 t의 범위가 있어. t의 범위 몇이에요? 요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최대최소 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2차 함수 최대최소죠? 2차 함수 최대최소 또 나왔죠? 보세요. 2차 함수 최대최소 어떻게 구해요? 계형 파악하시고 축,
그쵸? 축. 그 다음에 범위, 구간 확인하시고. 됐죠? 자, 얘들아.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 너무 잘한다. 아래로 블록이야. 자, 얘들아. 축. 두근하면 몇이에요? 2. 반띵하면 1. 축이 1이야. 괜찮을까요? 자, 이제 구간 확인하시면 되는데 극단적으로 그리시라고 했어요. 2분의 1을 기준으로 2분의 1이랑 4 중에 어디가 더 멀어? 1을 기준으로 4가 더 멀죠? 맞아? 그러니까 4가 이 위에 있고 2분의 1이 요 아래에 있어. 여기가 t가 2분의 1일 때 여기가 t가 4일 때.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요 구간 내에서의 최대 최소값을 찾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지금 요 구간 내에서 가장 낮은 위치 어디야? 2분의 1일 때 아니야? 그쵸? 어디? 꼭지점일 때가 최소야. 맞아? 그럼 보세요. t가 뭐일 때? t가 1일 때 뭐 가져? 최소값 가져. 자, 그 다음에 t가 얘들아 며칠 때 최대값 가져? 4일 때 최대값 갖는데 봐봐 얘들아 t는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이 함수가 가지는 어디에서 최대값 갖냐 최소값 갖냐인데 원래 이 함수가 가지고 있는 변수는 x야. 맞지? 보자! 그럼 t가 1일 때는 이때의 x값은 뭔지 한 번 더 해석을 해야 돼. 이해돼요? t가 1일 때 최소값 갖고 t가 4일 때 최대값 갖는 거 맞거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x가 뭐일 때 최대 최소값을 갖냐고 물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이 t가 1일 때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거일 때의 x값은 뭐인지를 구하셔야 된다고. 근데 얘들아 t가 1이라는 건 아까 t를 뭘로 치환했어요? 2분의 1의 x제곱으로 치환했죠. 맞아? 그럼 t가 1이라는 거는 2분의 1의 x제곱 이 1이라는 것과 같아. 이해돼요? t가 1이라는 거 왜 t가 2분의 1의 x제곱이잖아 얘들아. 맞지? 그럼 2분의 1의 x제곱이 1이라는 말이랑 똑같아? 맞아? 그럼 2분의 1의 x제곱이 1이라면 x는 몇이에요? 그렇죠. x는 0. 즉 x가 0일 때 최소인 거야. 그러니까 t가 1일 때라는 건 x가 0일 때라는 거. 그때 최소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t가 4일 때는 그때 x값은 뭐인 거야? 2분의 1의 x제곱이 4라는 것과 같잖아. 그럼 2분의 1의 x제곱이 4이려면 x는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2여야 돼. 여기까지 이해돼요? 즉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인 거고 x가 0일 때 최소인 거야. 자 그럼 최소값 구해볼까요? t 1일 때 최소니까 여기다가 1 넣어봅시다. 1 빼기 2 더하기 3 몇이야? 2인가요? 됐죠? 그 다음에 t가 4일 때 얘들아 16 빼기 8 더하기 3 11 됐나요? 자 얘들아 보세요. 문제 읽어보시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주어진 함수는 x는 0일 때 최소 2 됐죠? x는 몇일 때? x는 마이너스 2일 때 최대 몇? 요거예요. 됐나요? 그럼 문제에서 이 값 다 더하라고 하죠? 0 더하기 2 빼기 2 더하기 11은 11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천천히 정리하세요. 아우 졸려. 아우 식곤증. 졸려?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 이번 주가 며칠 남았지 우리? 이틀 더 보면 되죠. 목금 다음 주에 월화 목금 그 다음 주에 쉬고 금이니까 그럼 4번 딱 6번이네 2월 달에 왜? 왜? 이제 2일차여서? 근데 얘들아 이번 주 이렇게 하면 지금 벌써 절반이나 끝났어. 이번 주 절반. 이제 목금만 보면 하고 다음 주 하잖아? 그럼 또 설이야. 그럼 또 2월이지?
그럼 2월 첫째 주에 딱 들어서잖아? 그러면 벌써 2월 첫 주네? 그럼 둘째 주쯤 가면 절반이 끝나는 거야. 그럼 셋째 주쯤 가면 일주일밖에 안 남아. 마지막 주엔 다음 주에 학교 가. 이러면 끝이야 그냥. 맞지? 그냥 뭐 훅훅 가. 그냥 즐기세요. 그럼 되죠. 됐죠. 잠이 조금 깨야 돼요, 여러분. 2개 할 건데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잘 보세요. 몇 번 해야 되죠? 8번. 8번. 럭키 8. 8번 갑시다. 8번 갑시다. 8번. 뭐라고 하죠? 정의역이 주어져 있어요. 자, 요거야, 얘들아. 아까 전에 y는, 여기 써있죠? y는 a의 지수에 이런 식으로 1차, 2차 이상의 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 맞아?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얘도 마찬가지야. 어쨌든 얘는 전체가 5를 밑으로 가지는 지수 함수인 거야. 근데 지수가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것 뿐이거든? 근데 요 지수 함수의 밑을 보니까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크죠? 1보다 큰 개형인 거야, 얘는. 1보다 커. 1보다 크니, 이 위에 있는, 일단은 fx를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로 두면, 이 지수함수, 주어진 지수함수의 밑이 1보다 크니 a가 1보다 크므로 fx가 최대일 때 함수도 최대인 거야. 전체 함수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fx가 최소일 때 전체 함수도 최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a가 1보다 크니까 이 전체는 지수가 커질수록 전체 값도 커지고 지수가 작아질수록 전체 값도 작아지니까.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fx가 최대가 되고 fx가 최소가 될 때의 x값을 찾아서 그 x값을 대입해서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는 거야. 여기서 제가 얘기한 요 함수는 이 전체 지수 함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나 뭐 찾아줘야 돼? 내가 fx로 둔 건 지수예요. 지수에 있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얘예요. 그럼 얘가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찾아서 그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는 x값을 넣어서 지수를 최대 만들고 최소 만들어서 전체 지수 함수의 값을 최대 만들고 최소 만들자.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럼 얘 또 2차 함수 최대 최소다, 얘들아. 근데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게 범위.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요 x의 범위를 수반을 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자, 얘들아. 2차 함수 최대 최소 개형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요. 위로 볼록이에요. 자, 두근의 합 몇이에요? 마이너스 2. 반띵하면 마이너스 1. 자, 범위 볼까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얘들아, 마이너스 2가 더 멀어요? 1이 더 멀어요? 1이 더 멀죠? 맞아, 1이 더 머니까 얘는 감소하는 개형이니까 1이 더 요 밑으로 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그래서 마이너스 2랑 1 사이에 있는 이 함수 값들 안에서 어디서 최대고 최소인지를 찾으시면 돼요. 그럼 보세요. 뭐일 때, 얘들아? x가 마이너스 1일 때 fx가 최대인 거야. 그쵸? 그 다음에 x가 뭐일 때 최소예요? x가 1일 때 fx가 최소인 거야.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돼. 나는 지금 얘들아 이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찾고 싶은 거야. 내가 지금 찾은 건 저 지수함수의 지수가 최대고 최소일 때를 찾은 거야. 그쵸?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지수가 최대죠. 그러니까 그때 지수 함수도 최대값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fx 최대인데 최대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 해서 1이네요. 괜찮을까요? 일단 둘게요. 다음 최소인데 1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마 3.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이제 통틀어 봤을 때 x가 마이너스 최대 1 때, 이거 1 때 문제에서 주어진 지수함수 최대값이 나온다고. 최대값인데 지금 밑이 몇이죠? 5죠. 맞아? 그럼 밑을 5로 가지고 지수가 몇일 때 얘들아? 얘가 지수의 값이 되는 거야. 얘가 fx, 얘가 지수의 값이 되는 거야. 그쵸? 맞아? 그러면 5의 1제곱. 최대일 때는 최대값 5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1 때 지수 함수의 최소값. 지수가 몇일 때 최소인 거야, 얘들아? 지수인 f가 마이너스 3일 때 최소인 거거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최소값은 5의 마이너스 3제곱해서 5분의 1의 세제곱. 이게 최소값인 거야. 지수함수의 최소값.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최대값이랑 최소값에 곱구하라고 했으니까 5 곱하기 5분의 1의 세제곱은 25분의 1이다. 요 아래에다 썼어야 되는데. 이해됐나요, 얘들아? 지수를 최대로만, 지수가 최대일 때 전체값도 최대, 지수가 최소일 때 전체값도 최소. 근데 만약에 얘들아 이 지수함수의 밑이 0이랑 1 사이에 있는 값이었다면 지수가 최대일 때 전체값은 최소고 지수가 최소일 때 전체값은 최대인 거야. 그쵸? 응? 마지막! 천천히 하세요. 기지개 한번 피세요. 기지개 한번 피고. 지워도 돼요? 복잡한 값이 얘들아 이렇게 숨어있으면 치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세요. y는 4의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과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잖아요. 그쵸? 2의 마이너스 x제곱? 아, 맞네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치환을 할 거예요. 치환을. 뭘 치환할 것 같아? 얘를 치환을 할 거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얘는요? 얘를 이용해서 얘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괜찮을까요? 자, 그럼 제가 치환을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보세요.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제곱, 2의 x제곱 자체를 이 전체 값 있죠, 얘들아. 이 값 자체는 이 값 이제 지수함수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y는 2의 x제곱은 무조건 치역이 어때요?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죠. x의 실수, 어떤 실수가 들어가든지 간에 2의 x제곱은 0이 되거나 0보다 작아질 일은 없어. 그쵸? 즉 2의 x제곱은 무조건 0보다 커요. 맞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2의 마이너스 x제곱도 마찬가지예요.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무조건 0보다 커요. 여기서 이제 뭘 쓸 거냐면 산술기하 평균을 써줄 거예요.
왜 산술기하 평균을 쓰기 전에 얘네들의 부호를 판단했어요, 얘들아? 산술기하 평균이 적용이 되려면 두 양수일 때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두 양수의 합인 거잖아, t가.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리고 왜 이걸 굳이 하냐면 내가 치환을 할 건데 이 t의 범위를 정의를 해주기 위해서 t가 어떤 값도 될 수 있을까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괜찮을까요? 다 했어 얘들아. 그럼 산술기하 평균을 확인을 해보면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즉 두 양수의 합은 누구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아, 얘들아. 2 곱하기 루트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산술기하 평균 공식이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얘들아, 산술기하 평균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a 플러스 b는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 맞죠? 근데 이때 등호가 언제 성립해요? 맞죠? 얘였어. 그럼 두 양수 값의 합은 2 곱하기 루트 두 양수의 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거 산술기하 평균이었고, 얘 보시면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시면 지수가 0 되죠? 그럼 이 안에 있는 근호 안에 있는 값 1 돼요. 즉 얘는 2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따라서 어떻다? 이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내가 t로 치환했잖아, 얘들아. 여기서 t의 범위가 정해지는 거야. 즉 t는 2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얘들아, 이해돼요?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하던 치환을 마저 해볼 거예요. 치환을 하려고 했더니 이 t의 범위를 이제 치환하면 얘들아, 치환했을 때 이 t의 범위를 반드시 고려를 해주고 범위를 유의를 하고 그 다음에 치환을 해주셔야 돼요. 범위를 가져갈 게 있으면 범위를 같이 가져와야 되니까. 그럼 아까 전에 치환하던 거 마저 해볼게요. 네, 마저 하려는데 여기는 t가 들어가면 되지, 얘들아. 근데 이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두면 이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어떻게 줄 건데 또 정의를 하고 또 치환을 해야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한번 보세요.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2의 x제곱의 제곱 플러스 2의 x제곱의 마이너스 2제곱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곱셈 공식 활용에 의해서 얘는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에다가 뭐 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온 건 곱셈 공식 활용. 변형. 어떤 곱셈 공식 변형 쓰인 거야, 얘들아?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랑 같다. 요거 쓰인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2의 x제곱을 a로 두보세요.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인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거꾸로 썼나요? 미안해요. 얘들아, 이렇게 써야 돼.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이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얘네들이 곱한 거.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얘네들 어떻게 쓸 수 있어?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얘네들이 곱하면 몇이야? 1. 그러니까 2와 같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4의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얘를 t로 두시고 t 제곱 마이너스 2라고 대신해서 쓰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치환을 이어서 해볼게요. 얘들아, 따라서 주어진 함수 볼게요. y는 자 4의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 자리에 뭐 들어가면 된다고? t제곱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된다고.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뒤에서 마이너스 2 곱하기 t 들어가시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2t 플러스 7
이렇게. 자, 근데 뭐 데리고 와야 돼? 범위 데리고 와야 돼. 범위 데리고 와야 돼. 이렇게. 얘들아, 얘 정리하시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5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치환을 한 거야, 간단하게. 그럼 얘의 최소값, 요 범위 내에서의 최소값 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또 뭐야? 뭘로 돌아왔어? 이차함수 최대 최소로 돌아온 거야. 괜찮을까요? 그럼 얘의 최소를 구해야 되고요. 요 범위를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자, 얘 볼게요. t에 대한 이차함수. 위로 블록이에요? 아래로 블록이에요? 옳지, 아래로 블록이야. 자, 두근의 합 몇이에요? 반띵하면 1. 자, 범위 어때요? 2보다 크거나 같대. 2는 1보다 크죠? 그러니까 2는 여기 있어. 그럼 2, 땡 보다 크거나 같은 요 안에서의 최소값 얘들아. t가 2일 때 최소겠죠? 2 넣어볼까요? 4 빼기 4 플러스 5는 몇이다? 5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보세요.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을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표현해서 쓸 수 있지만 얘를 치환을 할 때의 범위를 반드시 유의를 하고 그 범위까지 가지고 치환을 해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얘는 이런 식으로 그냥 냅다 얘들아 뭐 t제곱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딱 표현을 해서 치환을 해야 돼요. 알겠죠? 네. 우리 유제 9번까지 아까 전에 필수예제랑 아까 전에 유제 풀던 거 이어서 받아서 유제 9번까지 지금 쭉 풀게요.